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도피설이 제기됐습니다. 계엄 선포를 예측했던 김민석 의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란죄 핵심 증인 김용현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부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보수사단장한테 했습니다. 출금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장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출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계엄은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먼저 계엄 선포의 뜻을 밝혔고 절차를 지키는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이 국방장관으로 모이는 가운데 국방장관은 대통령을 지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외 도피 정황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밀항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아예 완전히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치를 내렸겠죠. 예, 국방위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아무래도 뭔가 그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김용현 장관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은 없다라고 펄펄 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로 일관된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곧바로 해임이 됐고 다른 차기 국방장관이 내정된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 신분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라도 저는 출국할 수 있다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동시다발로 의원들도 같은 생각했을 거고 공항이 아니면 다른 경로로라도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11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했던 거고 경찰도 또 오후에 또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런 우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도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선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나와서도 계엄은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가능성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저 말도 고지고대로 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금년 8월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나 박신원 의원이 계엄 모의를 한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그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때도 덧붙인 말이 뭐냐면 정치 선동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네. 괜히 그 가능하지도 않는 계엄을 갖고 야당에서 정치 선동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또 오늘 반복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정신 상태로 보면 해외 도피 몰래 밀항을 하던 뭐를 하던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요. 그게 밀항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똑 떨어지는 내란죄예요. 내란죄가 인정되면 지금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주모자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 아니면 어디든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출국 금지는 당연한 거고 문제는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 주모자부터 해서 공범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되겠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내란죄가 말씀하신 대로 딱 떨어진다라는 건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토론하면서 충분히 또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계엄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당 탓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윤재관 의원님. 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죠.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요. 야당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 경고하려고 했다. 경고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 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것을 버젓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론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것을 받들어서 국회가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총선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길래 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자살폭탄을 던진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얘기가 나왔고 똑똑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잘못한 거가 사실상 없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정신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와 동떨어져 있는지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지금 나오는 여러 보도들을 보면 매우 흥분 상태였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직무를 정지하고 하는 것이 가장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탄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또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좀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탄핵에 조금 주저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탄핵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늘 헌법과 법률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룻밤에 소동 혹은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 법률가인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뭐 방송이니까 최대한 완곡한 그리고 뭐랄까 수위 조절을 해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완곡한 표현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 최대한 낮춘 표현이 제정신이 아니다 정도예요. 뭐 그보다 더 심한 얘기는 방송이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가인 것도 맞고 검찰총장을 지낸 것도 맞는데 문제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된 후에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도 잘못한 거를 모르고 기껏 할 수 있는 얘기가 야당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현직 대통령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비슷한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소동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몇몇 여당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그날 밤 세우면서 저 장면들을 생중계로 가슴 졸이며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진단과 처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경고성 있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죠.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탈당 요구를 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는지 일단 탈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건 최고위에서 저희가 결정했던 것이고 제가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님과 비서실장께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라는 항의성 질의를 했고 대통령은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밝히고 있는 계엄령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 보도의 신빙성은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날 밤에 그 질문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대통령의 즉흥적인 결단이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무능한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렇게까지 무도할 수 있나. 그리고 무모하다. 이 무모함 때문에 야당에게 겁주려고,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은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 여파가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고 우리가 눈 떠보니까 후진국되고 몇 시간 만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무슨 뭔가 사죄 내지는 얘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아무 얘기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탄핵의 늪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때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근데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정말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명태균 씨가 옥중에서 본인의 입장 냈을 때 이게 뭔가 용산하고 딜을 하려는 건가? 뭔가 모종의 시그널인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잘못 받아서 계엄으로 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을 해왔었죠.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 얘기를 뭐 비단 계엄령 선포할 때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그게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누이 얘기했던 그 상황들, 그 대상이 야당이라는 거를 뭐 명확하게 네.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반국가 세력이어서 지금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까? 얘기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까지를 다 체포하려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뭔가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그 모종의 정황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부인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방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이 계엄령이라는 선택을 홧김에 했다. 예. 경로를 넘어서서 이제는 계엄까지 홧김에 뭐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살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분노, 좌절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감정들이 그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아서지 못했더라면 시민들이 그렇게 다 와서 이 상황을 함께 물리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경인데도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정말 딴 세상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탄핵밖에 길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대통령이 그런데요. 평소에도 확 계엄해버릴까라는 발언을 종종 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를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2차 계엄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계엄을 예고했던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계엄 가능성은 100%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죠.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또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입니다. 네, 100%다. 2차 계엄 가능성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